현재 부모님이 서울 구로구 오류동 금강수목원 아파트 24평을 보유 중이신데요. 네. 네, 24평 매도하고 33평으로 갈아타기를 고려 중이셔서 이거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. 같은 아파트에 더 큰 평수로 옮기신다는 말씀이신 거죠? 네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아파트 24평에서 33평으로 갈아타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괜찮을지 여쭤보시네요. 네. 자, 이 아파트 구조를 한번 볼게요.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공급되는 시점으로 보면 03년도 우리가 월드컵 막 끝나고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막 뛸 타임에 접어들었을 때의 아파트거든요.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기준 잡으면 한 620세대면 그렇게 많은 세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이 안 올랐어요. 그래요. 지금 네. 구로동 일대에 아파트들 많이 오른 이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가 지금 온수역하고 지금 오류동 쪽에 이렇게 그러니까 부천 쪽 나가는 이런 구조의 숲세권에 역세권에서는 살짝 벗어나지만 굉장히 좋은 아파트 중에 한 곳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값이 실제로 다른 지역에 물론 이제 올랐지만 조금밖에 안 올랐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혀 안 오른 이런 아파트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러면 이 아파트를 지금 31평대인데 조금 한두 평 더 늘려서 지금 갈아타보는 게 맞느냐? 저는 아니라고 봐요. 왜냐하면 지금 현재 구조로 보게 되면 양도세 전혀 안 나오고요. 지금 뭐 거주 요건 뭐 충족 아무것도 없고요. 지금 이 상태에서 만약에 팔고 새 집을 가겠다 그러면 저는 오케이라고 보여집니다. 그런데 지금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이걸 팔고 같은 지역의 그 일대에 혹은 같은 아파트, 같은 동 아파트를 2평, 3평 더 늘리자고 지금 옮겨 탄다? 그러면 부동산 복비 나가죠? 취득세 나가죠? 그 다음에 아파트 값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바로 지금 이 안쪽이나 그 밑쪽에서 지금 공급대에서 입주 물량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이런 상태를 띠고 있거든요.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부동산 복비와 취득세, 뭐 양도세는 거의 안 나온다고 치고요. 그렇게 봤을 때에 기회비용을 날리면서 2평 더 늘려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. 그리고 주변에 신규로 조금 떨어져서 신규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면 오히려 이걸 갖고 있다가 팔고 신규 아파트 시장으로 입주 시기에 약간 조정받을 때 오히려 갈아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단순 어떤 지금 아파트 시장이 굉장히 많이 오르니까 갈아타 보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새 아파트 아니라면 저는 네. 단순 그냥 평수 늘리는 구조로 옮겨 타는 건 지금 안 맞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네. 우리가 지금 아파트 시장 다 오른데 이렇게 네.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좀 안 오른 이런 아파트들이 곳곳에 있네요. 많습니다. 네네. 서울의 아파트들 다 오른 것들은 아니고요. 그 지역마다 좀 오른 폭이 좀 강한 아파트 네. 떨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전체적으로 오른 폭이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르는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는 거고요. 그 지역마다 구 단위로 동 단위로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들이 전부 다 올랐다, 주택 가격이 다 올랐다 네. 이렇게 하지만 안 오른 지역도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도 향후 네네. 전반적으로 아파트 값의 상승세는 좀 1년 정도는 더 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? 저는 이렇게 봐요. 네.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출구 앞에서 노는 것까지는 상관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주택시장으로 출구 앞이라는 게 없거든요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네. 한 번 사면 기본적으로 2, 3년은 가져가야 되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 아파트값 계속 오를 거예요. 저는 이게 부동산을 전망하는 사람들의 어떤 습관 네. 혹은 당연히 오름과 내림폭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면 오름폭으로 낼 수밖에 없는 구조는 갖고 있다고 보여집니다. 하지만 일반인들이 받아들일 때 그 시장에 무조건 오를 거니까 난 들어가야겠다. 이건 안 맞다라는 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거주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고요. 보유 요건을 좀 충족시켜야 되고 취득세, 보유세, 양도세 구간이 다 올라가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가 성장률도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이런 구조를 갖고
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년 올해에 한 3% 성장한다고 보더라도 2019년 대비 2020년 구조로 보면 마이너스 1% 성장을 했거든요. 그러면 실제로 2021년도에 3% 성장하더라도 2022년도에 2021년도를 바라봤을 때는 전체적으로는 1% 정도밖에 성장을 못하는 이런 구조.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금리가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, 기준금리는 아니더라도 시중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냥 집을 사는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